자,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설도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유튜브에 좀 뜸했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난 차트 교육 공지 영상 올려드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랑 실전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을 좀 했었고 개인 매매도 하면서 유튜브는 잠시 좀 쉬어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비트가 아주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죠. 차트 공모방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운이 좋게도 800%가 넘는 수익도 보면서 아주 재미 좀 봤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때가 2월 6일이었을 거예요. 2월 6일. 2월 6일에 네, 여기 있네요. 868% 이제 수익을 봤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잠들기 전에 이제 혹시나 해서 TP를 이제 걸어두었던 거라 거의 뭐 운으로 수익을 본 것도 맞긴 한데 어쨌든 투자는 돈만 잘 벌면 돼요. 그게 운이든 실력이든 뭐가 됐든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때 수익 실현을 했던 거고 이때 당시에 60K가 한 번은 좀 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확히 60K에 딱 걸어두었던 건데 이때 아마 일봉 바뀌고 바로 또 하락을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그때 60K를 깨면서 이 TP도 터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한번 또 수익을 봤습니다. 자, 해서 어쨌든 이제는 다시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기도 했고 솔직히 좀 나태해졌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유튜브 영상도 이제 꾸준하게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뀐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차트 공부방에는 코인 선물 위주로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제가 봐도 너무 없어요. 빈 공간도 많고 또 이제 코인 선물만 이야기하자니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차트 교육인데 그러면 차트로 그려지는 거는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주식, 국내 주식도 같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나 S&P 500 지수 그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들로 이제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금이나 은 같은 어쨌거나 차트로 그려지는 거는 한 번씩 다 훑어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롭게 구경하시면 좋겠고요. 즉 그 방이 아까 보여드린 이 방입니다. 차트 공부방. 오셔가지고 최근에는 제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이제 봤었고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도 봤죠. 이제 간단하게 체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또 코인 선물이랑 코인 현물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미국 주식 선물이랑 금 선물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이제 제가 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제 언제든지 제 카톡 채널로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차트를 이제 한번 볼 건데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은 제가 거의 매일 계속 이제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오늘 광기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S&P 500 지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교육 자료도 이제 올려드린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표를 보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는 방식에 대한 이제 교육인 건데 주식은 그러니까 이런 지표는 이제 단타 위주로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지표들이고 주식은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이제 본다는 거죠. 물론 이 지표도 정말 간단하게 봅니다. 보지만 주식은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실제 보듯이
같이 한번 볼 건데, 지표를 일단 다 꺼둡니다. 다 끄고 해서 캔들이랑 거래량 위주로 봅니다. 주식을 할 때는요. 그래서 일단 그 거래량도 그때 당시에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 그 심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보고, 평소에는 이렇게 캔들 위주로만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광기의 코스피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자, 보시면은 오늘도 신고점을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자, 오늘도 신고점. 어제도 신고점이었고, 그전도 신고점, 그전에도 신고점. 그냥 계속 신고점을 달성하고 있는데, 일단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그 좀 심하게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들어간다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도 신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코스피가 2%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2%보다 더 많은 뭐 10%나 상한가를 맞은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신고점을 달성했다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돈만 벌면 돼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신고점을 항상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은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갑니다. 비중을 줄여 나가고, 만약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계속 높여가요.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고, 보시다시피 이 차트 안에는 그 어떠한 지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순수 캔들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줄에 그리고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건데, 이거는 갭이 생겨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갭. 이 갭은 아마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더 이제 좀 더 익숙할 수 있는데, 이제 CME 갭이라고 하죠. 그래서 갭은 딴 게 아니고, 이런 갭이 생기게 되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 갭을 채우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코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장 운영 시간이 있는, 이제 주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장 운영 시간이 있는 그런 투자판에는 항상 이런 갭이 존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그 특정 가격대에 사고자 하는 그런 호가 매물이 많이 몰리게 돼요. 그 몰리게 되는데, 그 몰리는 가격대가 전날 종가보다 높으면은 장이 시작할 때 딱 그런 갭이 생기면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전날 종가보다 높게 되면은 이런 갭이 생기게 되는 거고, 전날 종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또 아래 갭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날 진행 중이었던 그런 캔들 몸통 그 범위 내에서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코인은 이제 24시간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갭이 생겨날 수가 거의 없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장 운영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바로 직전 캔들의 종가가 다음 캔들의 시가가 되는, 이제 그렇게 가격대가 계속 똑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갭이 생기게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갭이 이렇게 지금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가 대비해서
40% 정도. 자, 3,455포인트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는 얘기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40% 하락분이라는 거죠. 자, 딱 이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제 영상 꺼버리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면서 진짜 코웃음 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진짜 바로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저한테 욕까지 했을 분까지도 있을 겁니다.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려지는 그대로를 보고, 그리고 차트를 볼 때는 과거에 어땠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본다는 거죠. 해서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말도 안 되는 건지 한번 잘 보세요. 빠르게 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자, 이때 한번 볼까요? 여기도 신고점이었고, 완전 저점까지는 자 35%까지 하락했네요. 자, 40%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대비해서 여기까지. 자, 여기는 45%까지 하락을 했네요. 자, 또 볼게요. 여기 음봉이 좀 길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은 여기는 좀 약하네요. 그럼 건너뛰고, 여기도 신고점이었죠. 또 보면 자, 여기는 무려 56% 하락을 했네요. 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지금도 이 40%라는 하락이 터무니없나요?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갭이 생겼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갭을 채우러 올 건데, 근데 신고점 오늘 종가 대비해서 40%라는 하락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의 하락분이 과연 과거에도 있었는지 체크를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해보니까 자, 2021년도 7월부터 단기 저점까지 22년도 9월입니다. 그러면 1년하고 2개월 만에 35%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18년도 2월부터 20년도 3월,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렸네요. 2년에 걸쳐서 44%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또, 자, 이때는 보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네요. 자,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도 10월까지. 자, 이때는 1년도 안 걸렸네요. 그죠? 거의 1년 정도이긴 한데 반 이상을 떨어뜨린 거죠. 자, 물론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란 건 없어요. 투자파는 절대 수익 날 수 있는 보장, 손실이 날 수 있는 보장, 그렇게 흘러나간다는 보장, 그런 보장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자, 이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만 했을 때도 전례가 없던 금융위기라고 했었거든요. 자, 전례가 없다는 거는 그냥 최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그뿐인 거지,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40%라는 하락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전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슈들로 인해서 그런 하락, 심지어 이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런 투자판인 거예요. 자, 이제는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455포인트를 기다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다릴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태세가 바뀌죠. 자, 이렇게 기다릴 때는 단순히 이렇게 갭을 보고 저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 보면은 빠르면 1년 내였고 길어봐야 2년이거든요. 그럼 최대 2년 잡고 그 전에 한 1년 정도까지는 열심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으로 잘 현금을 모으는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것 중에 또 일부 현금을 잘 보유하는 거고, 그렇게 1년 정도 잘 모아놓다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아주 보기 좋게 잘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때 어느 종목을 뒤져봐도
다 예쁘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아주 곡소리가 나서 진짜 미칠 지경인데, 뭐 투자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예쁘게 잘 내려와 있는 우량주, 이렇게 반타작 내려왔을 때 우량주만 담아도 굉장히 재미 볼 수 있는 시장 흐름이라는 거죠. 그때 뭐 이상한 뭐 진짜 너무 막 시가총액 가벼운 그런 종목도 필요 없고, 우량주들만 선별해서 담아도 정말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는 그런 재미난 투자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기다리고 있고, 그 전까지는 지금 코인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코인으로 하면서 저는 어쨌든 투자로 해서 이제 수익을 보고 수입을 이제 만족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또 제가 하는 걸 열심히 잘 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를 본 김에 지금 코스피 지수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두 개 종목이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그 장 운영 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면 되거든요. 우선 삼성전자, 자 보시면은 역시나 다른 보조지표 보는 거 없습니다. 순수 그냥 캔들과 갭, 왜냐하면 신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뭐든지 사실 크게 딱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자, 그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그어져 있는데, 자 우선 여기서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 갭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네요, 그죠? 여기도 하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가 됐을 때 제가 담아가는 구간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하나 있고요. 자 10만 전자도 깨지네요, 그죠? 여기도 있고요. 자 8만 전자도 깨지네요. 아까 코스피로는 납득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또 이렇다고 하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여기서 만족이 됐으니까 요거는 지워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신고점 대비해서 86,000까지 저는 기다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반타작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코스피 분명히 납득이 됐는데 또 삼성전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아까 봤던 대로 똑같이 보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면 어땠냐 보는 거죠. 과거에 이 반타작이 났던 때가 있었던가. 왠지 요 때가 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여기 신고점 있었죠? 이때부터 여기까지 48% 하락했던 게 있었네요. 하지만 54%보다는 좀 낮죠? 그러면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이때는 33%밖에 안 되고, 자 계속 한번 보죠. 여기도 신고점이었고, 자 여기도 34%고,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30%. 자 46%고요. 왠지 여기서는 한번 나왔을 것 같네요.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여기 신고점 대비, 자 여기 거의 70% 조금 안 되게 하락을 했던 때가 있죠.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2000년도 7월부터 거의 4개월 내내 그냥 하락만 보여줬던 때네요. 2000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자, 지금 보시면은 과연 이 54%라는 하락이 진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흐름일까? 이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제 이슈나 좀 그렇듯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차트로만 보면은 완전 신고점인데 가는 놈이 더 간다 해가지고 이미 신고점인데 지금도 보면은 자 지금 19만 원이거든요. 그죠? 20만 원이 이제 거의 다 와가니까 이거 20만 원 무조건 간다. 근데 이걸 넘어서 지금 뭐 엔비디아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테슬라도 이제 뭐 계속해서 그 칩에 대한 그런 수요가 꾸준하니까 지금 뭐 지금 거품은 거품도 아닌다 하면서 막 되게 막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요. 해서 이 신고점에 자꾸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신고점을 만들고 났을 때부터는 더 이상 제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이후부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도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들어가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자 개인 투자자 역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 것처럼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일정의 수익을 거두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음봉이 그려지고 점점 가격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런 조정, 자 이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자 이렇게 2배 이상이 올랐는데 똑같아요. 이때도 삼성전자는 어쨌든 우리나라 1등 기업 아니냐, 거품이 생긴다 해도 거품이 꺼진다 해도 어쨌든 계속 올라갈 거다.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맞긴 맞지만 자 이 하락을 견디는 게 지금 지나간 걸로 그냥 찌끄고 말아서 그렇지 이게 지금 기간이 1년이 넘어요. 1년이 넘고 자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올라갈 것 같으면서 안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벌써 3년이 지나가요. 말이 1년이고 3년이지 하루하루가 그렇게 내려가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그것만큼 지옥스러운 게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식 쪽으로는 이제 포모라고 하죠. 남들 다 돈 벌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못 벌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런 걸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자, 반타작이 난 기회, 반타작이 났던 이 시점이 그 이상도 있었고 간간이 한 번씩 또 있죠. 반타작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이런 좋은 자리가 나오고 그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는 아마 영어로 써야 되지 싶은데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마찬가지로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갭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자 우선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종가가 83만 9천원 여기 하나 있고 여기는 채워줬고 자 여기 아주 확실한 갭 하나가 있죠. 그러면 그거 놓고 이 갭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채워졌고 자 이런 식으로 갭이 또 있고 이게 애매하다고 해도 여기가 좀 채워져 있는 게 조금 애매한데
더 확실한 구간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36만 이었고, 그 다음 갭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자, 지금 거의 뭐 100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30만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참 답답하죠. 지금 아마 그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 흐름은 역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그거 보고, 오늘 종가 대비해서 오늘도 신고점을 이제 만들었는데, 오늘 종가 대비해서 자 67%가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코스피, 삼성전자 다 납득했어 했는데, 또 막상 SK 하이닉스를 보니까 이 67%가 이번에도 진짜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나 또 보는 거예요. 자, 지난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67%의 하락을 보여준 지점이 있는가? 자, 보시면은 일단 40%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이때도 신고점이었고, 자, 거의 한 5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 보면은 여기 신고점 대비 여기까지 또 한 40% 하락은 확실히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도 신고점이었고, 스케일이 이제 너무 작아지니까, 자, 여기가 신고점이죠. 자, 50% 하락한 것도 이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뭔가 이제 좀 느낌이 올 겁니다. 여기가 신고점이고요. 직전 하락은 84% 하락. 자, 어떤가요? 이때 보니까 2008년도인 거 보니까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영향을 아주 제대로 받았던 모양인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은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67% 하락이 지금도 봤을 때 과연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겠나 라는 거죠. 보시면은 40%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40% 하락. 근데 갭 기준으로 봤을 때는 67%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보면은 84%가 하락을 했던 기록물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갭 채우기 위해서 67%를 하락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투자판에는 절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이라는 게 없어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갭을 안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안 채울 수도 있는데, 역대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은 이 갭을 채우면서 결국에는 이런 조정들을 맞이를 하고, 그게 몇 프로가 됐든 조정을 이렇게 맞이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을 맞이하고, 단순히 이렇게나 많이 떨어지나, 그거는 나의 시선일 뿐인 거예요. 시장 흐름은 말도 안 되는 시장 흐름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남들 주식으로 저렇게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원화를 잘 갖고, 현금을 잘 갖고 계시면 그냥 기다렸다가 이 지점이 오면 그때 다 곡소리해서 난리 났을 때 기분 좋게 주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코스피 이야기 하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지금 거의 뭐 이 두 종목이 계속해서 이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만약에 진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적어도 물렸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을 좀 남겨두면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스피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봤고, 이번에는 S&P 500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S&P 미국 주식이죠. 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신고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아까 이 가로줄 설명드린 대로 다 그 갭이 발생한 구간에서 다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채우는 거 없이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또 어디까지 기다리고 있냐? 지금 6861불인데 이거 포인트인데 3509포인트까지 내려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48%가 이제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새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대 그 과거에 차트가 그려진 걸 봤을 때 과연 이만큼의 하락한 적이 있는지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35% 정도 돼 보이고, 여기는 딱 봐도 좀 그렇게 안 나와 보이고, 자, 여기는 왠지 좀 그럴 느낌이 좀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신고점이었고, 자, 여기 나왔네요. 57%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신고점 대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대비 48%가 하락을 할 때까지 저는 기다린다고 했는데, 지난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57%가 하락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 날짜 보니까 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시기였네요. 여기서도 신고점 대비해서 또 반타작 났던 때가 또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거를 보고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랑 2000년대랑 지금이랑 시간이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렇다고 보장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를 보고, 이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2007년도 10월에 우리가 있다 가정했을 때 과거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과연 이번에도 똑같이 지난 하락만큼 보여줄 수 있는가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락 조정을 이렇게 거쳤고 지금 그 직전, 그러니까 신고점까지 올라왔는데 당연히 이제 더 올라가는 걸 생각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더 떨어지는 거냐 했는데 전례 없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거죠. 하니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다 해서 이번에도 이런 48% 하락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은 코인과는 다르게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회사, 실물 자산이 있고 그 회사에서 공시한 주소, 그 주소에 우리가 찾아가면은 정말 그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뭐를 해서 수익을 내는지도 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쨌든 실물 자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시장 거품으로 인해서 고평가되어 있을 뿐이었던 거지, 거품이 꺼지면서 적정 수준의 가격이 내려왔을 때 그때 담아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저도 이제 코인 선물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창 주식할 때도 선물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쇼 잡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워런 버핏, 우리 버핏 할아버지죠. 버핏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그 이제 주식 활동을 할 때 4번의 숏을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핏 할아버지도 숏을 칠 뻔했던 거죠. 근데 본인이 세운 그 숏 모듈 그런 전략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4번 다 성공할 수 있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숏을 들어갔었어도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으로도 이제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 영상이거든요. 코인 선물 롱과 숏의 결정적인 차이. 자, 뭐냐 하면은 숏은 레버리지 1배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최대 수익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려가는 거에 이제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 0원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가격대가 언제가 됐든 간에 최대 수익률은 레버리지 1배 기준 99.99%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지금 현재가가 만약에 3,000불이다. 그러면은 3,000불에서 0까지도 99.999. 현재가 만이에요. 만이면은 만에서 0까지도 99고 99.99%고 자, 현재가가 또 22,000에서 0까지도 99.99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어느 구간이든 간에 숏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최대값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승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무한입니다. 무한. 자,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가격 스케일 보이죠?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이 언젠간 도달합니다. 언젠간. 자, 언젠간 도달합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숏은 수익이 한정되어 있는데 롱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계속 올라가죠. 지금 보면은 120억이 찍혀 있는데 자, 지금 현재가가 그냥 대충 7천이라고 할게요. 7,000불, 7,000포인트라고 보고 7천에서 그러면은 120억 포인트까지. 물론 이게 진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 수익률 보이시나요? 이 수익률 지금 보시면은 1억 7천 %가 올랐네요. 1억 7천%. 자, 아까 숏은 그 가격대가 언제든 간에 99.99가 끝인데 상승의 입장에서는 그 수익이 무한정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봤을 때 숏의 손실 역시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 같이 그 자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하더라도 이 상승에 있어서는 무한정이기 때문에 잘못 숏 건드렸다가 또 특히나 기관들은 기관들끼리의 그 정보들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 지금 숏을 들어가는데 자금력이나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다 모집을 해봐도 여기까지밖에 못 버티겠구나라는 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격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버티고 버틴다 해도 결론은 마진콜을 당해서 싹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우리 버핏 할아버지도 숏을 칠 기회가 4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4번 모두 수익을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인 선물같이 아직 실물 자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좀 재미삼아든 아니면 전략을 가지고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만 주식같이 이렇게 실물 자산이 실제로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굳이 숏을 잘못 쳐서 낭패를 볼 이유는 없고 거품이 끼어 있으면 꺼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열심히 현금을 채굴을 하는 거죠. 잘 모아놨다가 내가 원하는 이런 지점까지 왔을 때 그때 예쁘게 잘 깔려있는 우량주들을 사서 이런 하락이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벼운 종목 말고 물론 가벼운 종목이 아무래도 더 튀어오를 때는 더 크게 오르겠지만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라는 아주 굉장히 큰 리스크가 한 가지가 존재하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하락이 있을 때는 우량주 위주로만 잘 골라서 들어가도 충분히 재밌는 투자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음, 이번에는 코인을 좀 벗어나서 차트를 볼 수 있는 이런 S&P 500 지수랑 코스피 지수도 봤고, 또 막간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차트로 그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은 차트 공부방에 계시는 분이 저를 제외하고 11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그동안 코인 선물만지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올리면서 보다 이제 다양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에 들어오시겠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궁금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이나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면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그런 궁금한 종목들이 있으면은 한번 보내달라 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카톡 채널로 딱 종목 이름만 다 이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됐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이제 가져보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계속 보다 보시면은 제 채널을 이제 많이 이용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그럼 다음 영상에도 차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